예. 2023년 오늘은 1월 8일이죠. 음력으로는 12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몸살 기운으로 목이 잠겼는데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음동설안에 제가 그 20대 초반에 판문점 일산안에서 12연대에서 3소대에서 제가 백악산에서 그 지피 근무를 했습니다. 지피 근무를 하면 그 철책선을 지키는 거죠. 거기서 1년 그 근무를 하고 밤 새워서 근무를 했죠. 하고 나오면 이걸 해바라고 합니다. 해바. 해바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지금 이 겨울에도 우리들 젊은이 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책도 읽을 수가 있고 밥도 먹을 수가 있는 이 환경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고요. 더불어서 이런 상태에서도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고 입만 벌리면 자익이니 자판이 뺄갱이니 몰아세우면서 그들의 탐욕에 치가 떨릴 정도의 그런 작태와 행동을 하는 일부 몰지각한 지식인, 기자들, 판검사들, 기타 전문직 관료들을 생각하면 소리 없는 총으로 박살내고 싶은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분단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젊은이들이 철책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지역과 당리 당락과 자기들의 안일한 초콜릿을 위해서 자기들의 식구와 자기의 자녀들을 따뜻한 이불 속에 재우기 위해서 온갖 작태에 거짓말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로서 학문산책 183번째 세 번째 환국의 연방통일과 사회민주주의식 내각제 개헌을 위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환국의 연방통일과 사회민주주의식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저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몰직각한 정치인과 몰직각한 기득권층들이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보기 싫은 작태인 행태인 세 가지를 저지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제가 또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유행이기도 합니다. 비열하고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겁하고 비루한 새끼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민들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럽고 슬픈 우리 민족 중에서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루한 새끼들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먼저 우리가 이 환구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읽어야 될 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일 먼저 뭐니 해도 이 제임스 처치워드가 쓴 사라진 무제국, 예, 제임스 처치워드가 쓴 사라진 무제국, 영국 대령으로 그 인도에 파견되어서 평생을 5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적을 발굴하고 한 대학자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공우 강수한 박사님이 편찬하신 사라진 무제국, 예, 사라진 무제국, 예, 공우 강수한 박사님께서는 2022년 12월 28일 별시하셨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마추어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신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아마추어 여행가 고고학자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가 변대중 선생님, 변대중 선생님의 잃어버린 문명 M을 찾아서, 예, 이런 책도 있고요. 우리 박별님이 번역하신 잃어버린 사라진 무제국, 잃어버린 문명을 찾아서라는 요 책도 똑같은 책인 거고요. 우리 명성열 박사님의 아담과 이브를 찾아서, 아담의 문명을 찾아서, 예, 그런 책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려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바로 버머인 것입니다. 산스크리트, 예, 실다모라고 합니다. 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은 공우 강수한 박사님이시죠. 예, 그리고 제가 그 유창균 박사님의 책을 하나 구해야 되는데 그 유창균 박사님의 책을 못 구해서 매우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데요. 각고름으로 잡는 식민사학 동북공정이라 가지고 그의 제자이신 최춘태 박사님의 각고름 음을 뭐냐면은 우리가 해독해냈던 것이죠. 예, 이런 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오늘은 우리가 왜 비열하고 비겁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적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왜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루하게 되었는가? 한국사를 복원하고 태고사를 재발견하다 보면은 우리 한민족이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첫 번째 원인이 우리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사를 복원해야 되고요. 우리의 글과 우리말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공우 강수환 박사님이 쓰신 범어대사전, 그 다음에 유창균 박사님과 그 다음에 최동수 박사님이 쓰고 있는 각걸음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적었던 내용인데 오늘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한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다대륙 사라진 무제국에서 필리핀을 거쳐서 현재 중국의 남부와 대만을 거쳐서 요나구니 유적을 거쳐서 오키나와를 거쳐서 큐슈 해류를 타고 제주도와 신안 앞바다, 그 다음에 일본의 큐슈 지방을 따라서 우리가 서해 대평원, 빙하 시대 때는 서해 대평원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서해 대평원을 따라서 우리가 북상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에 있어서의 가장 큰 요람이요, 우리의 신성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그것이 지금 현재 서해라고 부르고 있는 황해인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서해 대평원이라 부르는데요, 이 서해 대평원을 중심으로 수수만 년 동안에 우리가 그 뻘밭에서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자연 농법으로 우리가 살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우리말로 리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살밥을 리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밥은 바로 자연 농법으로서 자연살을 거두어서 밥을 해먹는 것을 리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지금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단 말은 서해 대평원이 바로 그러한 것을 경작하고 그러한 것을 뭐냐면 채집하면서 우리가 움집에서 또 동굴에서 살아가던 수수만 년 살아왔던 시기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산스크리트가 되고 우리의 말이 우랄 알타이 어순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스크리트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범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글의 어순을 알기 위해서는 우랄 알타이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해 대평원에서 수수만 동안 살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2천 년 전에 해빙이 되면서 빙하 얼음 녹았던 물이 흘러내리면서 우리가 서해에 채워지면서 오늘날의 해수면이 될 때까지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그들은 어디에서 정착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봐서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 한국사를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문명학술원에서는 이 부분을 연구해서 서해 대평원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뿌리의 정체성을 녹였던 곳이다. 여기서 오방이 나오고 오색이 나오고 오행이 나오는 그런 철학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 자, 해병이 되면
그곳에 물이 차여지고 바다가 되기 시작하면 그들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바로 산으로 올라가겠죠. 땅으로 올라가겠죠. 땅으로 올라가는데 걸어서 가겠습니까? 바로 해로를 따라서 강을 따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서해 대평원에서 우리가 가장 양사방에 펼쳐져 있는 강을 한번 보자고요. 그때는 현재 중국 땅이 없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강이 양쯔강이죠. 양쯔강, 장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양쯔강 바로 밑에 장단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바로 위에가 서주, 밑에가 항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주, 항주. 예, 물의 도시인 것이죠. 양쯔강에서 바로 서주와 항주 사이에, 양쯔강과 장단강 사이에 바로 태호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랑주 이를 랑주 고성이라 부릅니다. 랑주 고성. 예, 이 랑주 고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가 바로 빙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었던 유적이 발견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랑주 고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예, 아까 양쯔강과 장단강이 아니라 전단강으로 고쳐 부르겠습니다. 전단강. 그래서 이 태호 지역을 바로 남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남영이로 부르는데,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에 이들의 사람들 유전자는 바로 오스트로 아시아계와 오스트로 네시아계가 여기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O형 유전자 형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농경 정주 집단이 농사를 지었다는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우리가 요동에 아니 산동반도 위에서 바로 물이 내려오는 것이 바로 황하강이지 않습니까? 그 황하강에 따라서 우리가 수많은 뭐냐면은 우리가 앙소 문명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황하 문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 위에 요하강, 폐수강 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하강을 끼고 바로 내몽골의 그 요하 문명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홍사 문명과 관계되는 것을 이루고 있고요. 더불어서 압록강, 압록강을 따라서 올라가면 바로 국내성이 있게 되고, 국내성은 바로 고구려의 수도임과 동시에 고구려의 유적지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대동강을 끼고 평양, 대동강을 끼고 평양, 나직에 이 고구려가 국내성과 평양성으로 옮겼다는 그 도시를 말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상고사를 공부할 때는 항상 우리가 고구려 백제신라 가야가 발원한 외를 포함해서 발원한 강력과 후기에 나직에 정착되었던 부분을 나뉘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중국에서 기록되어 있는 25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야 되고, 참고로 우리의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바탕으로서 공부를 해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의 25사가 바로 환국의 25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국의 25사를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범어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가 바로 각골문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미 우리의 후손들이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동북공정이나 이런 중국의 역사는 이제 우리 환국사의 하나의 파편에 불과하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해 대평원 황해를 중심으로 장강이라고 하죠. 양쯔강을 따라서 태호 강역에 아까 남영이라고 했습니다. 남영. 태호 강령을 남영이라 했는데 현재 중국의 남영에 농경 정조 집단이 농사를 지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당강 사이에 있다. 그 유명한 소주와 황주 정착한 신스키를 말하는데 그 인구는 오스트랄리아,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다. 이들을 우리는 랑주고성이라 부른다. 예, 이것을 우리가 알지 않고서는 중국을 이해할 수 없고 한국사를 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은주가 있었다면 그러면 하은주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느냐? 있었겠죠. 예, 그것을 우리가 기록에는 없지만 우리가 그 기록을 유적으로 이미 발굴되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우리 한국사에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황하강을 끼고 있는 이 산동반도, 황하강을 끼고 있는 이 산동반도는 중원을 말하는데 여기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동이족의 중심 무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황하강을 끼고 따라 올라가다 보면 지금 내몽고 서쪽에 오르도스 강력이 있지 않습니까? 오르도스 강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오르도스 강력을 끼고 다시 밑에 내려가지고 티베트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황하강인데 이 오르도스 강력에 과거에 우리가 테오보키시가 씌웠던 하나라 이전에 문명국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라 이전에 있었던 이 나라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오늘날에 우리가 하은주를 이해할 수가 없고 하은주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이 중앙아시아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르도스 강력에 있는 이 사마오 고성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청동기의 교역 지점인데 여기서 세운 나라가 바로 사마오 고성인데 북쪽의 흉노와 경계를 하고 있는 이 반농 반목의 도시 국가이기에 이 하나라 이전의 문명국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오르도스 문명은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마오 고성은 북방계 흉노와 오스트로 아시아의 본토인들이 농경과 합쳐져 있는 반농 반목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흉노와 경계를 하고 있고 반농 반목의 도시국가이기에 하나라 이전의 문명국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아마 지금 한국문명학술원에서 가장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대두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기록은 중국 문에는 없지만 그리고 성벽도시 개발해보고 하면은 이것이 뭐냐면 돌로 쌓아서 만들었고요. 우리가 고구려 성만이 가지고 있는 치가 있는 것이 이게 특징이다 이거죠. 테오보키가 하나라
이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태호복기 씨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나라의 바람에서 간 동이족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하강을 따라서 요하문명, 홍사문명, 이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네 번째 압록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이 나오죠. 예, 국내성 나오고, 한반도 대동강을 따라 올라가다면 평양성이 나오고요. 한반도 한강을 따라 올라가면 한성이 나오고요. 금강을 따라 올라가면 호남의 충청의 부여사비성이 나오고요. 영산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마한이 나오고요. 큐슈를 들어가다 보면 일본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곳이 바로 우리 동이족, 청구, 강력,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외 5족이 있었던 강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연방을 통일한다는 것은 일본을 포함해서 연방국가를 만들어 간다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호남은 있는데 호북이 없고 영남은 있는데 영북이 없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강의에서 이미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호남은 바로 호북성에서 내려왔기 때문이고요. 영남은 바로 영북 땅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안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낭랑 진안, 후진안이라고 합니다. 반민족사학, 강단사학에 이제는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반민족사학자들은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사학자들은 그동안 자기의 연구 성과는 없으면서, 그리고 일본의 친일사학을 항변한 자로서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료한 새끼들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비겁하고 비료하고 비열한 사람이 되었던 학자들 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왜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열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우리들 속에 박혀있는 열등감 때문이라는 것이, 열등감. 예, 우리 한민족에서 가장 슬펐던 이런 열등감의 족속으로서 남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의 족속으로 남은 것은 바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고, 무지한 것은 우리의 말과 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글을 되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에서 자존감으로 바꿔야 되고, 자존감에서 당당한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국민의힘들이 지금 현재 정치 집단으로서 국민의힘들이 힘 정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막무가내인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반민족 후예라는 멍해가 대한 열등감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작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낙연은 계획을 하지 않았던가? 이들이 바로 반민족 후예로서 고향과 민주화와 개혁을 배신한 비열하고 비겁한 작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호남을 배신하였는가? 그 원인은 역사의식이 없는 가똑똑이, 가짜 양반들이기 때문이죠. 가똑똑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호남의 민주화는 호남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토호 세력을 맹목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호남 민주화는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은 왜 계획하지 못했는가? 착한 사람일 뿐인가? 착한 사람이면 정치인으로서 모든가 책임 부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가? 우리가
반민족 후에 세력에 대응할 인물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민족 자본, 반민족 권력, 반민족 명예심에 목숨을 걸고 있는 집단이 바로 우리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열등감에 젖은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루한 국민들을 속이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사대주의에 기대어 기생하는 권력 집단이 된 것인 것입니다. 인조 반정 후에는 중국에 사대하고 해방 이후에는 미국에 사대하고 지금은 일본에 사대하는 그런 형태로서 그들이 생명 유지를 해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대주의에 기대어 기생하는 권력 집단인 것입니다.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 우리가 개인공화국을 만들고 경제적으로는 독립채산제를 확보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에 적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적었던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 현재의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러한 정치 집단은 누구인가? 윤석열은 어떻게 저렇게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윤석열은 왜 대통령에 출마했으며 윤석열은 왜 문재인이가 제거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이낙연은 왜 윤석열을 그대로 내버려뒀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똑같은 하나의 기득권 옹호 세력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의론이라는 것은 존 롤저의 1921년에서 2002년 사이까지 살았던 정의론의 책인데 제가 현재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없네. 예, 여기 없습니다. 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이 정의론에서 보면 이 황경식 교수님이 옮겼던 것인데, 첫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의 원칙이 발동되어야 된다.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